라임 프렌즈. 마음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화가이지만 살아있을 때는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천재 화가가 있어요.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는 185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그림을 파는 일, 서점 직원, 선교사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죠. 그런 빈센트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준 건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동생 테오였어요. 테오, 난 이제 뭘 해야 하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화가가 되는 게 어때?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야. 정말?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아는 형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형의 마음을 그림에 담아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빈센트는 농부와 노동자같이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주로 그렸어요. 그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빈센트는 테오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편지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었죠. 테오에게, 요즘은 누에넨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 그 거친 손으로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 화가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감정을 작품 속에 쏟아부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되거든. 만일 팔기 위한 그림을 그린다면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없을 거야. 빈센트는 그림이야말로 자신의 길이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림을 그릴수록 열정이 불타올랐고 더 나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죠. 빈센트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테오가 있는 파리로 갔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화가들을 사귀고 새로운 미술 세계에도 눈을 떴죠. 형, 이건 인상파 그림인데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세상을 표현한 그림이야. 와, 테오, 이 그림들은 정말 강렬해. 나도 이런 색을 써보고 싶어. 어두운 느낌이 강했던 빈센트의 그림은 인상파와 당시에 유명했던 일본 판화의 영향을 받아 점점 환하고 밝아졌어요. 빈센트는 다양한 그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 나갔어요. 색채는 점점 강렬해졌고 그림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기 시작했죠. 그렇게 빈센트는 파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점점 여유 없는 도시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풀냄새가 그리워. 이 회색빛 도시를 떠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빈센트는 파리를 떠나 작은 마을 아를로 갔어요. 아를의 뜨거운 태양은 빈센트의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죠. 아를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내가 원했던 강렬한 빛과 색으로 가득해. 빈센트는 쉬지 않고 그림만 그렸어요. 어두운 밤에도 밀짚 모자에 촛불을 꽂고 그림을 그릴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빈센트가 이상하게만 보였어요. 저 빨간 머리 남자는 그림에 미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림만 그린다니까요. 그래도 빈센트는 행복했어요. 그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을 만큼 즐거운 일이었죠.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아무래도 괜찮아. 언젠가는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줄 테니까. 빈센트는 자신만의 강렬한 색과 독특한 분놀림으로 해바라기, 론강 위로 별이 빛나는 밤, 아를레의 포름 광장의 카페 테라스 같은 걸작을 완성했어요. 빈센트는 아르레 화가들이 다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리는 행복한 꿈을 꿨죠.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빈센트는 유명했던 화가인 고갱과 함께 아르레 살며 그림을 그렸는데 그와 다툰 후 자신의 한쪽 귀를 자르고 말았죠. 그 일로 고갱은 떠나버렸고 빈센트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형, 괜찮아?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거야? 테오, 나에겐 이제 그림밖에 없어. 제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 그림을 못 그리게 되면 내 병은 절대로 낫지 않을 거야. 마음의 병을 얻은 빈센트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림에만 매달렸어요. 마치 자신의 병과 싸우듯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 그린 작품이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이었죠. 어둡고 차가운 파란빛 하늘에 소용돌이치는 샛노란 별들은 격정적인 반고흐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았어요. 빈센트는 안정을 찾기 위해 조용한 시골 마을 오베르로 갔어요. 그곳에서 정신과 의사이자 화가인 가시에 박사의 도움을 받으며 그림을 그렸죠. 가시에 박사님, 박사님을 그린 초상화가 완성됐어요. 그림 속 가시에 박사는 어딘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가시에 박사는 빈센트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 것을 알았죠. 빈센트 씨의 그림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군요. 빈센트는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발작과 싸우며 그림을 그렸어요. 하루에 한 작품씩 그려낼 정도로 예술혼을 불태웠죠. 그러던 어느 날 밀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빈센트에게 새카만 까마귀 떼들이 날아들었어요. 빈센트는 그 광경을 격렬하게 그려 넣었죠. 어두운 하늘과 불길한 까마귀 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갈림길. 그의 그림에는 그가 느끼고 있던 절망과 슬픔, 외로움이 가득 담겼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아. 너무나 순수하고 연약해서 부서지기 쉬운 영혼을 가졌던 빈센트. 그는 그렇게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마지막 그림으로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서른일곱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모든 열정을 불태우고 간 빈센트 반 고흐. 그는 10년 동안 무려 2,000여 점의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어요. 그 후 빈센트와 동생 테오가 주고받은 편지가 유명해지면서 빈센트의 그림도 전 세계에 알려졌죠. 그의 그림과 편지에 담긴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자연을 향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던 빈센트는 그렇게 죽고 난 후에야 전설이 되었어요. 자신을 꿈꾸게 하는 별에 가기 위해 세상을 떠난다고 한 빈센트 반 고흐. 그의 그림은 별처럼 남아 영원히 빛날 거랍니다.